과학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요? 슬기로운 과학교실. 우리 생활 속의 신기한 과학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봅니다. 네, 오늘은 유니스트 의과학대학원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임민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쑥디가 높은 사람이 와서 말을 예. 좀 더듬으셨는데 이거 전 처음 들어봐요. 바이오메디컬 공학과라는 과가 있는데 어떤 분이신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네, 저는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및 의과학대학원 소속의 교수로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공학을 바탕으로 해서 임상 현장 혹은 의료 현장을 개선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서는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네, 한번 수업을 들어볼게요. 오늘 어떤 수업을 재밌게 해주실 건지. 네, 오늘은 저의 첫 출연 시간인 만큼 네. 중개의학과 의공학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개의학 오늘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중개음악. 중개의학? 의학을 공인중개는 들어봤는데. 그러니까요. 예, 교수님이 되게 난감해하시네요. 예, 네, 말씀해 그래서 주세요. 아마 다들 생소하실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선 그 전에 앞서서 아래와 같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혹시 과학과 공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전 알죠. 과학과 공학의 차이는 글자의 차이네요. 그렇죠. 네, 과와 공의 정확해요. 차이 아닙니까? 이게 과학은 뭔가 이렇게 순수 학문, 공학은 실생활에 접목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 아닌가요? 네, 얼추 비슷합니다. 네, 얼추 얼추 비슷해요. 얼추 아, 맞아요. 네네. 얼추면 됐어요. 네. 네, 전문가가 견해를 얘기해 주시죠. 네, 과학과 공학. 네,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우선 과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요. 이건 지식을 발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반면에 발견하는 거. 네. 네. 반면에 공학은 그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좀 맞추는데요. 예. 예를 들면 이제 물이 끓는 현상을 관찰했다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과학 관점에서는 물이 100도씨에 끓는다 이런 지식을 발견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과학이군요. 그러면은 이제 물이 끓는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 그럼 공학적인 면에서는요? 예, 공학 관점에서는 이제 물이 끓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증기기관이나 엔진을 만들어서 우리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응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똑같은 말 아닌가요? 예? 뭐가요? 과학이랑 공학이랑? 다른 말이죠.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합니다. 우리 장길 씨는 문과예요. 전 이과. 저는 조금 더 수준을 낮춰서 얘기를 해주셔야 알아듣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과학과 공학의 그런 밀접한 관련이 있네요. 어쨌든 없지는 않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공학은 굉장히 잘 연계가 되어 있고요. 네. 사실은 지식을 발견을 하면 이를 응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다시 이러한 기술들은 또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게끔 만들어서 예. 이 과정을 순환의 형태로 가지게 됩니다. 이 순환의 형태를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은 과학과 공학은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피드백하면서 서로 그러니까 같이 함께.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처음에 의공학과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의공학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네, 의공학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의공학은 이제 의학과 공학의 합성으로서 네. 의학과 공학의 접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공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의학적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관리하거나 혹은 질병을 치료하는 방향의 학문입니다. 의료기를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쉽게 또 예를 들자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로봇 수술이나 네. 혹은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는다라고 했을 때 그런 엑스레이 같은 이미지를 얻는 것들도 네. 사실은 다 의공학 분야 중에 하나고요. 네. 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중개의학이라고 또 있는데 네. 이 중개의학이 아까 말씀 주신 어떤 공인중개 같은 네. 느낌의 어떤 뭔가 중개한다는 느낌이 좀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냐면 연구실의 발견들을 실제로 의료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좀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지식이나 공학적 원리를 중개해서 이제 우리의 치료나 혹은 진단에 의학에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약물이나 치료법을 발견을 하고 예. 개발을 하면 이걸 동물을 포함해서 사람한테까지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네.
혹시 약국에서 약을 받으실 때 네. 서방정이란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서방전이요? 서방정. 서방님, 서방정? 예, 서방정. 서방님 할 때 서방정. 예, 맞아요. 서방정이 없다? 뭐 이런 거요? 정은 알약 같은 거를 네, 말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럼 서방이 뭐죠? 서방. 서방이 먹는 서방. 알약. 서방이 먹는 알약 이런 거 아닙니까? 뭘까요? 네, 이 서방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물이 이제 몸속에서 천천히 방출되거나 혹은 일정 속도로 방출되도록 설계된 약이거든요. 예, 그래서 환자가 보통 복용을 하게 되면 네. 약물의 효과가 꾸준히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설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설계라는 것은 약을 다층으로 여러 층으로 쌓거나 혹은 삼투압이라는 어떤 과학적 원리를 이용을 해서 네. 약의 방출을 좀 균일하게 혹은 약간 뭔가 스무스하게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서방정을 쪼개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합니다. 예? 아. 아니, 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제가 그 근육이 막 이렇게 떨리는 증세가 조금 있었어요. 그랬더니 고함량 마그네슘은 추천해줘서 제가 먹었는데 이게 고함량이다 보니까 설사를 할 수 있대요. 과하면. 그럴 때는 이틀에 한 번씩 먹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반 쪼개서 먹으면 되지 하고 반을 쪼개서 먹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건 서방정이 아닌 건 아닐까요? 아, 그게 약마다 다르고요. 그러니까요. 쪼개 먹을 수 있는 약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약이 있어요. 아, 그럼 서방적인 경우에는 쪼개면 안 된다는 거네요. 예, 대체로 쪼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쪼개면 이게 보통 약의 모양 자체가 예. 공학적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아. 쪼개지면 이제 뭔가 설계된 의도대로 방출이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방출이 되고 예. 그런 식으로 통해서 뭔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뭐 예를 들자면 그렇군요. 이제 뭐 겉에 타이레놀이라는 그런 두통약이 있다면은 거기 이제 겉에 표면에 어느 정도 시간대까지 녹을 수 있는 게 뭐 약품 처리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아. 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오늘 우리 사실 약은 누구나 다 뭐 많이 접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정보를 얻었네요. 맞아요. 아, 그러면 혹시 이것도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약이랑 다른 액체랑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커피도 있고 탄산음료도 있고 뭐 제가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혹시 이러면 안 되나요? 안 된다고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아, 사실 저보다 약사 선생님들이 좀 더 잘하실 것 같긴 네네. 한데 보통 이제 커피나 이런 것들을 같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신장에서 이뇨작용 같은 것 때문에 좀 약의 어떤 흡수나 아니면 분포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예. 일단 오늘 이제 신기한 그 서방정들은 쪼개 먹으면 안 된다. 이걸 알게 됐고요. 이 밖에 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만한 의공학적 사례가 또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 진단이나 아니면 로봇 수술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 우선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체를 관통하는 능력을 가진 방사선이고요. 내부 구조를 좀 이미지로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항 검색대에서 이제 가방의 내부를 들여다볼 때 엑스레이를 활용해서 예. 무엇이 들어있는지 살펴보기도 하고요. 예. 이제 이것들을 몸에 응용하게 되면 예. 이제 영상 검사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등을 좀 활용을 해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찾아주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뭐 흉부 엑스레이 사진이 있을 때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여기 이곳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주세요라고 하면 그 부분들에 조금 더 힌트를 주고 좀 더 놓치는 것들을 좀 잡아주는 이런 부분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요즘에 의료 기술이 사실 뭐 나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또 의공학적인 발전이 있었던 거네요. 아, 예, 맞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이제 뭐 큰 수술이면 일단 개복 수술을 예. 했었는데 이 개복 수술을 하는 것도 요즘 뭐 복강경 수술 그리고 로봇 수술까지 이렇게 도입되면서 굳이 이제 활복을 하지 않아도 수술이 가능하다고까지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외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로봇을 조작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보통 이제 제어라고 해서 제어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힘이나 진동이나 움직임 같은 어떤 그런 반응들을 주는 햅틱이라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예. 조금 더 적절한 힘을 기기에 전달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좋은 수술을 하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뭐 다양하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미래에는 아픈 사람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MRI 기계 같은 데 들어가면 있잖아요. 그 무슨 질병이 있는지 이렇게 탁 체크가 돼가지고 막 약물은 뭐가 맞고 이렇게 수술은 네. 어떻게 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척척 진행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벌써.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은 여러 공학, 예를 들면 기계공학이나 뭐 전기공학과 같은 예. 어떤 여러 원리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그리고 또 최근에 인공지능이 워낙 또 발전하게 되면서 결국엔
결국엔 우리가 SF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자동화된 치료들을 네네. 아마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합니다. 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건강 검진 할 때도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좀 맞아요. 꺼려지는 경우도 네. 있는데 뭔가 이렇게 혁신적인 발전으로 뭐 알약 하나 딱 먹으면 다 낫고. 너무 멋지네요. 음. 예, 모든 병을 다 놓치는 거 없이 다 찾아내고 이런 세상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의공학 관점에서 여러 공학 분야는 이제 의료기기의 설계나 개발, 그리고 약물 전달하는 어떤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그리고 진단과 치료 기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학 분야에 적용이 되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여러 의사분들과 연구자분들이 서로 협력해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치료법을 현재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공학 분야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을 향해 있고 사람이 놓여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좋은 명언입니다. 예. 자, 공학 분야가 사람을 이롭게 하겠지만 의공학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위한 길로 발전해 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네.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슬기로운 과학교실